정치마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뒤에 발표하면 그거 보고 여쭤보겠는데 일단 이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도 좀 번지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배 교수님? 예. 이 문제가 정치권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 현재 3명의 의원들이 부인이라든지 또 어머니라든지 또 당사자가 연루가 된 그런 의혹들. 그러니까 예.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본인이 매입한 건 아니고 보니까 다 기획부동산이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투기 내지는 투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상당히 이 정도를 보면은 국회의원 되기 전이라든지 또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기나 투자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 이제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기획부동산에 의해서 본인이 상당히 피해를 당한 경우더라고요. 보니까 그 땅이 한 1억 얼마에 기획부동산에서 사가지고 양양자 의원에게는 4억 이상 한 서너 배 가까이 붙여서 팔았거든요. 그리고 맹지고 그렇지만은 처신으로 과연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 손해를 봤더라도 그렇죠. 그 기획부동산을 이용했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 비난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손해를 받냐 안 받냐는 이제 나중 문제고 말씀하신 대로 왜 그 땅을 샀는가라는 문제, 동기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공인으로서의 처신이 맞는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국회의원들은 뭐 했느냐라는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법적 제도적인 책임은 국회가 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금 LH 이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가 됐다면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금 국회에서 10년 넘게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라는 지금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케이, 전수조사 다 우리가 하겠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도 받아라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한 발 빼면서도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식인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신 의원님, 전수조사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조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저되는 마음이. 전수조사니 뭐니 몇만 명 조사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쏙이 시원할지 모르는데 현실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비생산적인 경우를 저는 많이 봐왔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김태현 대표가 오늘 국회의원 300명 다 전수조사 해보자는 거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너무 쏙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 3명의 연루 사실이 나오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여야 하면 다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응도 한번 해보지 이것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웃긴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자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국회의원들도 정부가 많이 있어서 결국은 저 사람도 투자한 것 아니냐,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사실은 국회의원들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섰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가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듣더라도 저는 투자 돈이 없어서 안 하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누구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이렇게 좀 소개를 할 수 있을지언정 본인이 투자할 가능성도 제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 너무 뚜렷하다. 아까 근데 민주당에서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것도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논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라고. 다시 말하면 적어도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누가 모르겠어요. 정말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300명 다 하자. 아니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 투쟁. 다시 말하면 물귀신 장처럼 끌고 들어가는 게 이상이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조금 좀 굉장히 포퓰리즘 요소가 많은 그런 대응이라고 봐요. 정치권. 신 의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양식은 넘어졌다고 이제 신 의원님은 보시는데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는 사실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쏙이 시원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300명 다 조사해봐. 여야 갈 것 없이 국회의원 다 조사해보자고. 제가 여쭤보는 건 300명의 직계 존비속만 하면은 그러면 명령이 적발되지 않더라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4촌에 8촌까지 넣어가지고 처갓집 식구까지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야당 의원이라고 없는 것 같아라는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야당의 대응도 국민들이 못 믿으니까 한번 우리도 한번 해봐. 그 이상을 못 벗어난다. 저는 전직 의원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비현실적이고 의미 없는 국민적 정치 싸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과 직계 존비속 정도만
한번 그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도 신현님 보시기에는 해보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그러면 국회의 결의로 예. 여야 대표가 회담을 해서 자 이렇게 정도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기 때문에 300명 전원 자 동의서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아무 문제가 없죠. 예.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한쪽에서 너무 좀 정치 게임으로 몰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 자체도 야당의 대응 자체도 그렇고 진지하지 않다. 비현실적이다. 네. 제가 좀 얘기를 예. 하고 싶은 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워낙 민감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 이제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문제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민들은 공분하고 있고 지금 뭐 영끌이다, 비투다 이런 단어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정성의 문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의 분노의 지수는 임계점을 넘었다라고 예. 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필요가 저는 정치권에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다 서로 할지라도 예. 이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그리고 도덕적 수준을 좀 높이는 그런 단계로 또 우리 국회 또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저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신현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건 부분이요? 정치 게임이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예. 그거는 극히 지엽적인 것이고 예. 순기능이 훨씬 더 크다. 예. 실제로 김기식 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뭐 외유 문제 그리고 후원금 문제로 문제가 되니까 국회의원들 전수조사가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투명해졌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하나의 경종을 울렸다고 보고 예.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급 이상 전수조사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다 직계 좀비서까지 전수조사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예. 국회가 제가 볼 때는 예외가 될 수 없다.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 하면은 고급 비밀 정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해 줘야 되고 그리고 차제에 국회의원들도 먼저 스스로 정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제출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님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국회의원들과 제가 뭐 전직 의원을 국회를 비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이게 비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근거가 그렇다는 게 예. 이건 조사도 할 수 없을 분들 그러면 진짜 하려면은 여야 당 대표가 회담을 해갖고 300명 다 동의서 받아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300명 전원해보자 하고 그러면 보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 방안으로 좀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케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정식 하려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왜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힘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의 정보가 별로 없어요. 예. 국토위원 외에는 별로 관심사도 없고 그래서 예. 오히려 저는 비현실적으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오히려 정부 공직기강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해 이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투기 다시 말해 다운 계약서나 뭐니 해가지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가 한 명도 없잖아요. 예. 적어도 몇 년 전에 김영삼 정부 때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아들, 딸 국정 문제 때문에 장관 며칠 만에 날아갔고 예.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 때도 라면 먹다가 날아갔어요. 예. 근데 예. 이 정부 들어와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날아간 장관을 하면 다시 말하면은 온 공직자들이 중앙공무원이든 지방정보공무원이든 신현님 지금 저 정부 알겠습니다. 합동조사 예, 정치가 중요하지 이게 뭐 그렇게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예. 생각을 하게 만든 게 더 문제로 보는 거예요. 예, 정부 발표 보고 다시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제3회 총리 브리핑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도성만입니다. 오늘 이 총리 브리핑은 이 브리핑 시스템으로도 중계 중입니다. 참석을 신청하신 기자분께서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가 가능하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국무총리께서 3기 신도시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는 즉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 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역과 소유 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하는 1차 조사 결과는 LH와 국토부 직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지구에 집중되었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절을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 지역도 확대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 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직자의 비리는 법으로 무겁게 단죄하고 제도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 감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공부문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결심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이번에 발족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 집행을 위하여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석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투기 의혹과 관련된 신고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께 별도 보고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에 주택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 신도시 등 거래 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정보 악용 투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입니다. 국가 행정을 총동원하여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입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습니다.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여 더 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셋째,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습니다.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은 지금 주택 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 들으셨는데요. 대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고 구체적인 부분은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 시흥 지역에 이루어졌다. 그다음에 특별수사본부에 좀비 소개 조사를 맡기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대부분 앞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어떤 각오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하나 눈에 띄는 게 LH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질타에 더 이상 이 기관이 필요한가 하는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배 교수님은? 나올 만한 예. 모든 대책을 정세균 총리가 발표를 한 것 예. 같아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철저한 이제 수사로 가겠다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합동조사단의 조사고요. 1차 조사입니다. 지금 이제 국토부하고 LH 직원들에 대한 거고, 그러면 이제 2차 조사는 이제 경기도까지 더 지방 공기업까지 확대를 하고 예. 직계 좀비수까지 확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동조사단은 그 자료를 합동 특별 수사단에 넘겨서 수사를 의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제도를 좀 보완해서 공직사에서 퇴출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LH 혁신이 상당히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과거 이제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 해경을 결국 이제 해체 수준까지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확실히 계획을 할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 네. 현재 이제 과거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쳐서 LH, 그러니까 예. L이 랜드, H가 하우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이제 역할에 따라서 분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분명하게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범죄와의 전쟁, 그러니까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떴다방 등 뭐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단속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공급은 좀 차질 없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얘기는 결국은 앞으로 지금 변창흠 장관의 거취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론적으로. 이게 예. 참여연대와 민변이 지난 3일 날 발표한 게 13명이 있어요. 13명. 예. 7명 더 찾아낸 거예요. 예. 7명을 더 찾아낸 거라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은 국토교통부 한 4,800명, 네. 그리고 저 LH 직원 9,800명에서 14,000명을 조사했는데 7명 더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 왜 그러면 이게 뭐 예상했느냐 보는 저는 그런 질문보다는 네. 다들 숨었느냐, 정글 인멸했느냐, 저는 그래 안 봐요. 네. 그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원래부터 이 문제는 순진한 작은 도둑들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차명 안 하고 본인 이름으로 걸려도 뭐 어떻게 했어. 이 정도로 하는 중하위직들이 했던 게 이번에 걸린 거다. 예. 13명도 20명도. 그래 보는 거고,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가 좀 더 있다면 이런 거예요. 차명을 했을까? 차명도 예. 뭐 직계 가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처갓집 쪽으로라든지 아는 사람에게, 지인에게. 또 결정적인 것은 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예를 들어서 지인들이나 사업자하고 공유해서 이익을 나중에 나눠가 이런 구조적인 비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런 전수조사는 드러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전수 이런 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시원해도 내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20명이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다. 적어도 20명 정도만 눈치도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써갖고 걸린 거다 보는 거죠. 배 교수님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20명 예상보다 7명 더 밝혀진 것이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내실 없다. 예. 두 가지 문제를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게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 이름으로 한 사람만 들통이 난 거죠. 그러나 직계 좀비속, 그것도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까지 확대를 하면 좀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차명으로 한 그런 부분은 드러나지가 않겠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빨리 국회에서 제정을 하면은 정보 제공을 해도 또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직접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업무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이런 이제 제도적인 법적 장치는 보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폄훼하는 건 저는 아니다고 봅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당연시했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정말로 망국적인 투기고 범죄라구나 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단초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조사를 확대하고 수사를 확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교수님 말씀이 맞고 그런 정도 되려면 수사 문제인데 다시 보십시오. 이 수명 정도에서 몇 명 정도 구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하겠지만 다시 조사해서 조사 발표하고 수사본부로 넘기면 이름만 특수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수사본, 특수본 거창한데 결국은 경찰청이 하는 거예요. 경찰청. 경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했다 칩시다. 그러면 기소, 공소유지가 되는데 몇 명이나 구속돼 갖고 몇 명까지 끝까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겪어보지만 결국은 나는 사전정보 잘 몰랐다. 사전정보는 있어서 한 거 아니다. 내가 노후에 은퇴한 후에 투자하려고 노후 대비용으로 샀다. 이렇게 하고 변호인 고용해갖고 싸움 붙어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 너무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 그러면 수사 단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걸까지 예상해갖고 철저하게 이메일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주고받은 몇 년간에 이걸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당신이 사전 정보를 알고 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법정에 현출시켜야 되잖아요. 그 게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한 게 검찰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니까 경찰이 할 때고 경찰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차분하게 못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사 자체도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국민들 정서 따독거리용이지 전수조사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하는 그 부분은 뭐 한번 배 교수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돼가지고 수사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법이 시행이 되면서요. 지금 1차적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경찰이 하면은 전혀 실력이 없다라는 폄훼 전제도 제가 볼 땐 좀 적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서 국가의 범죄 대응, 총력, 능력을 키우는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현행 법에 따르면은 검찰은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게 뭐 부패라든지 경제라든지 선거라든지 공직이라든지 뭐 방위산업 그런 부분인데 부패와 관련해서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뇌물과 관련된 사건이면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조사단에서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대한 범죄와 비리가 나온다면은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 주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수사를 흔든다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은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것은 좋으나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할 때 총리실이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고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서 조사하라 한 것 부터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거기가 갸우뚱거린 측면이 있었다고요. 분명히 참여연대와 민변은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건데 감사원 이야기는 싹 빠졌어요. 검찰은 빠졌다 칩시다. 법 때문에 그렇다. 제가 거기서 좀 잘못됐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다 좋아요. 이렇게 경찰의 수사 능력이 많이 좋아진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장 경험이 많고 이런 데 대한 노하우가 있고 그래도 수사를 해봐가지고 다음에 공소단계까지 염두에 두는 검찰이 있는데 왜 검찰은 어떻게 법이 됐습니까? 바뀌어서 그렇다는 설명인데. 그러니까 이 정부의 태도가 나는 저 정부에 솔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검찰을 동원하고 싶어도 활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검사 지원 협업 체제 구축해서 검사가 몇 명 지원했습니까? 원래 국무총리실에 부장검사 한 명 파견돼 있어요. 그 플러스 한 명 더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법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예를 들어서 대검 사장한테 아니야 조 차장 그게 아니고 검사 10명 파견 보내라고 하면은 될 일이에요. 근데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검찰이 마치 뭐 아주 그 태업하는 것처럼 한번 그 경찰 잘하는지 보자고 이렇게 팔짱 끼고 노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감사원 감사를 놓고 검찰 수사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수사 역량, 노하우를 가진 집단을 이렇게 빼놓는 것은 온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특별수사본부 그러면 검찰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고 뭐 국세청도 붙고 경찰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경찰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파견 검사들이라는 게 수사본부에 파견되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총리실에가 앉아 있고 수사본부는 경찰청 안에서 경찰이 수사. 다시 말하면 송치 단계 되면은 검찰의 법률 자문을 받겠다는 거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협업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협업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한 게 이번에 법 바뀐 취지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러려면 그러니까 예. 수사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그 있어야 돼요. 경험도 있어요. 아니 이런 범죄라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못 빠져나가게끔 나중에 법정까지도 갈 거 계산해가지고 하는 그 수사 능력과 인내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죠. 네. 경험이 있는 검찰이 있는데 그걸 활용 못 하는데 아니 그걸 상세히 설명 안 하잖아요. 정부에서. 법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경찰이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파견받아서 협업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래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설명을 해야 된다고. 법이 바뀌어서 검찰을 우리가 활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어떻게 근데 저는 이제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반복해서 하는 얘기지만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찰 중심의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실을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과거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하 관계였어요.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은 검찰이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다 독점, 영장 청구권까지 독점하는 것이 맞느냐? 그건 아니다. 검찰 개혁해라라고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나왔고 더 장기적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런 방향까지 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첫 사례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상하 관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법상. 그럼 이제 대등한 관계. 그럼 대등한 관계는 됐는데 이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뀐 법과 제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국가의 범죄 대응 총력 능력을 보완을 할 건가라는 그런 부분은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를 했고 정세균 총리도 강조를 한 게 이번 사례가 검찰과 경찰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하는 첫 사례가 돼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으로 신경전을 벌일 것이 아니고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가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 부분은 어떠세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는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감사원 배제. 그건 왜? 감사원 배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배제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이제 단계일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지금 이제 합동조사단에서 계속해서 뭐 국세청이라든지 금융위원 같이 이제 다 특별수사단에 합류를 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저는 감사원도 당연히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투입해야 된다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검찰도 그렇고. 네네. 신 의원님 혹시 뭐 추가로 여기 말씀? 뭐 자꾸 원점에서 도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래 생각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결국은 이제 그 공공개발을 맡기라고 국토교통부가 기획과 계획을 하고 실행은 LH가 하는 게 우리 주택정책의 큰 핵심인데 이게 바로 공공개발이라는 데 하려면 이 정보와 권한이 LH에 집중됐던 거예요.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그래 놓으니까 그 권한을 갖고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몰라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가 정부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 적어도 이 정부 들어와서 이런 문제 때문에 낭만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도 아니 민정수석이 또 뭐 펀드하고 다 돈 버는데 뭐 높은 사람들 국회 청문회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다 넘어가더라. 이런 게 저는 깔려있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하위 공무원들까지도 잘못하면 이 정부에서 이러다가 낭패 나겠네. 집안 무너지겠네. 집안 망하겠네. 이 정도 긴장감이 없어지게 만든 게 큰 문제로 보는 거예요. 자꾸.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거랑 관련해서 아까 발표 들으셨지만요.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 LH에 대한 해체 수준의 뭐 개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 의원님은 그 LH의 해체 수준의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뭐 오늘도 저는 뭐 해체한다는 뭐 그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총리도 이제 그냥 애매모호하게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예. LH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예. 뭐 혁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에서 자 민간 주도 개발은 결국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 사람 위주로 가기 때문에 공공 개발하면은 그나마 없는 사람 차정도 생각해서 딱히 권한을 준 거란 말이에요. 예. 독점구 권한과 정보를 줬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면 병행을 가야죠. 다시 말하면 민간 레벨에서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고 일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민층의 주택에 대해서는 LH가 역할을 맡도록 한든지 이렇게 예. 되지 대부분의 것을 공공개발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 방향이 틀렸다. 저는 예. 거기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봐요.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은 일단 LH의 해체적 수준의 개혁 이 부분엔 찬성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LH 같은 경우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권한이 독점됐다라는 예. 문제는 분명히 제기가 되고 있어요. 택지 지구 지정에서부터 주택 건설 그리고 분양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패고리가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퇴직 직원들이 네. 그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부패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지금 고민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이제 검찰이 독점해서 제가 볼 때는 부패했다라는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신 의원님께서 이 부분이 지금 정부의 기강에 해이돼서 일어난 네. 일이다라고 단정을 한 부분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도시 일기 때도 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제 검찰 경찰 수사에서 관련자가 처벌이 됐고 네. 2기 신도시 때도 결국 뭐 여야 의원들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정부 기강 회의로만 볼 수는 없다. 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부동산 투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그런 사회 구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신 의원님 말씀하신 네. 공공개발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민간 공공 병행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민간과 지금 공공이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예. 병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 예.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84만 호 그런 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민간 주도로 주택 공급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결국은 부동산이 계속해서 폭등하는 그런 식으로 됐고 그리고 부동산에 의한 그 부당 이득을 결국 가진 자들이 계속 갖는 그런 악순환.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 서민자의 주거 안정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지금 뭐 민간과 그리고 공공이 병행하는 것은 이미 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왜 그 공직자 기강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LH를 다니고 뭐 국토부 공무원을 예. 치고 예를 들어서 군내각께서 뭐 야 높은 자리 있을 때 그 야 정보 있으면 알려줘 뭐 이렇게 예. 했다 칩시다. 그러면 황룡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야 그거 알려주면 야 이 정부에서 난리 나는 뭐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있네 뭐 예. 이렇게 해가면서 야, 집안 망한다 3대가 망한다든지 폐가 망신한다 이 정도 나와줘야 된다. 옛날에는 이전에 그랬다니까요. 뭐 장관 후보자들이나 부동산 투기 잘못해갖고 다 날라가고 했다는데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정부 들어와서 유독 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준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다운 계약서도 그냥 넘어가지요. 뭐 부동산 투기했다는데 그냥 국회 청문회에서도 야당이 반대하지만 다 정리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정수석도 펀드 부인이 펀드하는 거 이런 넘어갔잖아요. 돈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굉장히 넘어가고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줄을 잘 서면 살아남는다. 예. 정치 코드가 중요하게 되는 이런 거 보면서 공직자들이 중앙정부 공무원이든 지방 공무원이든 아하 높은 사람들 저렇게 하는데 나도 퇴직하면 내가 뭘 먹고 살 건데 제가 하나만 이래 추가 질문 드리면, 본다는 거예요. 예, 신 의원님은 지금 이제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 정부나 과거 고위직들이 어떤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하는 행위가 현저히 이 정부 들어서 많아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예, 예. 그 하나의 본성이라니까 예, 본성. 예. 본성이 되고 비슷할 거- 예. 제어하는 시스템이 적어도 일반인들이 보기에 저 높은 장관 후보자도 저렇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는구나. 아, 예. 우리 같은 사람은 큰일 나겠네라고 보는 거 하고 예.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줄줄 넘어가고 장관도 되고 수석도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선 공무원들이나 준 공무원들 이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 뭐 마지막으로 예, 시간은 다 됐는데. 예. 인사검증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청와대 참모들 같은 경우는 이주택자는 참모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강화돼가지고 예. 지금 현 정부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집을 가지고 주택 수를 가지고 인사를 하느냐라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관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알겠습니다. 듭니다. 오늘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